괜찮으면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그냥 어떻게 할까 좀 더 오시게 기다릴까요? 아니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몇 시, 음. 제가 지난주에 1800년대 말에서 1900년대로 넘어가면서 중간에 조금 빼먹고 넘어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 얘기를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1800년대 말 분위기요. 1800년대 말에 저기 유럽 사회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벨레 에포크 아름다운 시절 우리 영국 사람들은 굿 올드 데이 그렇게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1차 대전 이전까지 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살기 좋았던 시절. 이게 자기들이 이룬 과학 문명과 기술로 세계를 정복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시절입니다. 이때까지 이제 새로운 자본가 계급이 등장하고 자기들만의 양식을 만들어서 아르누보가 막 번성하고 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유럽 사람들이 가장 그리워하는 시절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때 당시에 미국에서는 새로운 양식들이 등장하고 있고요. 이게 미국은 유럽에서 오기만 하면 뭐든지 다 새롭고 막 유럽에서 유행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약간 뭐라 그럽니까 저기 손 사람들 서울에서 유행하는 거면 좋아하듯이 유럽에서 유행하는 건 그냥 막 받아들이고 있을 뿐이지 미국이 새롭게 뭔가 내놓는 시대는 아닙니다. 아직까지 세계사에 등장하지도 않고요. 그때 당시에 미국에서 나왔던 모델 그 물건들을 보면 유럽처럼 장식이 강한 게 아니라 그냥 아주 실용적인 목적에서 실용주의에 바탕해 가지고 자기들이 값싸고 튼튼하고 질긴 물건을 만드는데 주력합니다. 뭐 지금 대표적인 게 그거 같습니다. 저기 청바지요, 청바지. 청바지 지금 전 세계 젊은 사람들은 다 청바지 입는데 이때 미국에서요. 미국에서 서부 개척 시대 그뭐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뉴욕에 내려서 그 서부로 가면 금이 있다더라라는 말에 믿고 서부로 그 금캐러 가잖아요. 골드러시하러 갑니다. 금을 캐러 막 서부로 달려가다가 그 넓은 나라, 즉 기차로도 막 며칠씩 걸리는 그 넓은 나라를 마차로 가니까 힘들었을 겁니다. 마차를 타고 막 가는데 광부들이니까 옷이 금방 찢어지고요. 이 사람들이 입을 옷이 없다 보니까 옷이 너무 빨리 떨어지니까 그, 마차의 호로 덮개 있지 않습니까? 마차 덮는 천, 그 아주 질기고 뻣뻣한 그 천을 잘라서 옷을 만들어 입기 시작합니다. 그 옷이 지금의 청바지입니다. 진. 그래서 질기고 안 찢어지는 튼튼한 바지를 만든 게 이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청바지는 저기 색깔도 뭐 한 가지밖에 없고요. 잘 질기고 찢어지지 않고 뭐 튼튼합니다. 뭐 실용적인 목적에서 만들어졌죠. 그리고 유럽 사람들처럼 거기다가 레이스를 붙인다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그럴 겨를도 없죠. 그냥 광부들 작업복이니까요. 미국에서 물건 만드는 방식은 그런 식입니다. 역사와 전통에 매여 있지 않기 때문에 아주 처음부터 바로 실용적인 물건을 만들어내는 게 미국 사람들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이 총도 아주 규격화되고 호환되는 총, 아주 근대적인 물건입니다. 이게 아주 최근의 물건들입니다. 과거의 물건과 같지 않고요. 옛날 물건들 보면 시계를 하나 만들어도 스위스 장인들이 꼼꼼하게 만들어서요. 귀족들이나 한두 개, 해중시계 배에다가 차고 다닐 뿐이지 일반인들이 누구나 시계를 가지게 만든다. 이런 건 좀 유럽에서는 생각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싸고 질 좋고 값싼 물건, 값싸고 질 좋고 튼튼한 물건들, 그리고 고장 나면 금방 고칠 수 있는 물건, 쉽게 만들 수 있는 물건들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이게 이제 새로운 시대의 물건 만드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건축도 마찬가지고요. 뭐 불의의 사고로 1871년에 난 화재 때문에 도시를 빨리 재건하면서 생겨난 건축 양식이요. 철골과 유리로 지어진 건물. 유럽에서 먼저 시작했지만 미국에서 꽃을 피웁니다. 철골 구조의 건물들. 이 건물이 가능했던 데는 아마 엘리베이터가 큰 역할을 할 겁니다. 전기로 움직이는 엘리베이터요. 이 높은 건물을 걸어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요. 이 철골과 콘크리트로 지어진 이 건물들 때문에 근대 건축이 확 바뀝니다. 그리고 근대 미술이 탈바꿈하고요. 근대 건축이 철골 구조의 콘크리트 건물로 바뀌면서 장식이 제거되고 그 큰 기둥이 없어지면서 장식이 제거되고 벽면이 없어지면서
벽에 그렸던 그림들이 사라지기 시작하고요. 창문이 넓어지고 부동산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겠죠. 지금처럼. 그리고 이게 뭐냐 하늘 높이 같은 공간에 이게 지금 대량 생산된 양산품입니다. 아까 그 권총하고 다르지가 않습니다. 권총도 대량 생산된 장식 없는 양산품인데 규격화되어 있는 거. 이것도 방들이 다 규격화돼 가지고 대량 생산된 물건들입니다. 그리고 아까 지난주에 오래 말씀드렸던 제가 햄버거 얘기를 쓸데없이 길게 했는데요. 햄버거 얘기를 한 게 자동차 얘기를 하면서 햄버거 얘기를 했던 게 자동차도 대량 생산되고 대량 생산되면서 규격화되고 장식이 사라지고 또 뭐라고 해야 됩니까? 값이 싸지고 그리고 대중사회를 열어나가는 계기가 됩니다. 대중사회. 이 대중이라는 말은 아주 최근에 생긴 말이기도 합니다. 대중이라는 사회, 대중이 문화의 주체로 선다는 건 그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저기 아르누보 때 미술가들이 그 아르누보 때 인상파 화가들이 앙대팡당전 길거리에다가 그림을 깔아놓고 전시를 하기는 했지만 그 대중들을 위해서 그랬다기보다는 그냥 자기들의 자기 만족이었겠죠. 자기들은 미술관에서 전시를 못하니까 살롱에서 귀족들이 받아주질 않으니까 자기들끼리 그뭐 길거리에 모여가지고 전시를 했던 게 최초의 대중적인 전시다. 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게 뭐 일반인들한테 얼마나 와닿았겠습니까? 근데 이 자동차라는 건요 얘기가 다릅니다. 권총이랑 자동차, 청바지 이런 것들은 모든 일반인들이 똑같은 물건을 소비하는 시대가 열렸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급한 취향과 저급한 취향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귀족의 문화와 일반인의 문화가 사라집니다. 양반과 쌍놈의 경계가 무너지는 계기이기도 하고요. 이 유럽에서는 그 뭐냐 막 포르쉐, 람보르기니 같이 손으로 수제품으로 차를 만들 때 미국에서는 이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 뭐 무식쟁이라고 그럴까요? 민중 일반인들이 차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값이 싸죠 이분들은. 그냥 일당으로 얼마씩 주면 되는데 유럽에서 고급차를 만들려면 아마 장인들에 대한 인건비는 훨씬 비싸질 겁니다. 그 프랑스의 에르메스 백화점 그거 핸드백인가요? 그게 막 1,000만 원씩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 만드는 방식을 소개할 때 보니까 몇십 년 된 장인이 하나하나 손으로 다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경력이 몇십 년 된 장인이면 아마 굉장히 인건비가 비쌀 겁니다. 이분이 앉아가지고 가죽을 손으로 다 다듬고 있는다. 이거 참 이 현대 사회에 맞지 않거든요. 근데 뭐 지금 그걸로 약간 좀 특화시켜 가지고 장사를 그렇게 하나 봅니다. 고급 제품이라고 인식시키기 위해서. 손으로 만들면 비싸집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 기계 생산, 이 컨베이어 벨트라는 거예요. 막 돌아가는 이 컨베이어 벨트를 가지고 물건을 생산해 내기 시작하면서 기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모르는 이 장인들이 나사 하나 넣고 나사 쪼고 노동을 잘게 쪼개가지고 분업해가지고 기계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시대를 만들면서 졸지에 대중사회가 열립니다. 갑자기.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부강한 국가가 되는 계기이기도 합니다. 미국을 자동차 왕국으로 만든 계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대중들이 자동차라는 물건을 그 비싼 물건을 소비하게 만드는 이 소비 사회가 출현되는 계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물건에 대한 취향이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그 기존의 예술가들이 항상 예술가, 귀족들이 물건에 대해서 예술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를 평가했는데 이런 물건들이 길거리에 점점 굴러다니다 보니까 어래? 이것도 보니까 괜찮네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점점 장식이 없고 시커먼 게 그냥 튼튼해 보이네, 실용적으로 보이네, 기능적으로 보이네. 예술에서요 실용적이다, 기능적이다, 뭐 그 과학적이다 이런 말이 들어온 건 100년밖에 안 됩니다. 1900년대 초 이야기입니다. 아주 최근에서야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디자인이라는 게 등장하는 계기이기도 합니다. 기능적인 아름다움 이런 말은 없거든요. 원래 없었습니다. 그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그리면서 기능적으로 아름답다 이런 거 전혀 상상이 안 되거든요. 이건 오로지 신에게 숭고한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지 일반 대중을 위해서 뭘 하겠다. 예술가들 머릿속에는 그런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회, 점점 대중사회가 도래하는 건 과학 기술의 힘으로 기능적인 장식 없는 물건을 만들던 이 과학과 기술의 힘으로 현대 사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게 점점 예술로도 옮겨가는 계기가 되고요. 이거 지난번에 쭉 아르누보 얘기하면서 보여드렸는데 이 장식 없는 미술, 유럽 사회에서 장식 없는 건축이 등장한 건 딱 1900년 전후 얘기입니다. 아르누보 중에서도 거의 끝무렵에 오스트리아가 1차 대전 때까지는 제국이었죠. 되게 잘 나가는 나라였습니다. 문화예술도 굉장히 활발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이때 장식 없는 미술, 장식 없는 건축이 등장했는데 얼추 이렇게 하얀색 건축물이 등장하는 걸 보면 1900년대 지어진 건물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옛날 버릇 못 버려가지고 장식이 조금 남아있긴 합니다. 그리고 금색 반짝거리는 건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그 구스타프 클림트 아르누보 후기 쪽의 아르누보 작가 그 오스트리아 세세이션파에서 일하던 공방입니다. 정확히는 공방이라는 게 저기 가구 만드는 곳이요. 거기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건축을 하는데 그 장식이 조금 남아있지만 아주 깔끔한 건물을 짓습니다. 이게 미국에서는 값을 싸게 만들기 위해서 장식을 제거했다면요. 유럽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유럽에서는 아직까지 대량 생산 개념 안 들어옵니다. 미국처럼 값싸게 물건 막 만들고 이런 거 지금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 이유가 이게 유럽에서는 지금 너무너무 식민지가 호황인 때입니다. 1900년이면 저기 유럽이 전 세계의 6, 70%를 점령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럴 때라서 굳이 영국에서 프랑스에서 공장 돌려가면서 단가 낮추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는 사회입니다. 인도에 가서 만들면 되니까요. 인도 가서 만들면 되고 남미에 가서 만들면 되고 아프리카에서 만들면 되지 뭐 자기들이 공장 짓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럽 사회에서는 그때부터 막 공원이나 계속 생기고요. 사람들이 산책이나 하고 있고 뭐 개 데리고 산책하는 전통, 길거리 앉아서 노천 카페에서 차 마시는 전통. 이거 되게 오래된 거 아니라 요 시대의 전통입니다. 유럽 사람들이 그 뭐냐 여유롭게요. 길거리에서 노천 카페에서 차 마시고 산책하고 이게 식민지를 바탕으로 그 런던 내에서 더 이상 공장이 필요 없어진 시기에 공장들이 무너지고 카페가 생기고 거리를 공원으로 꾸며 나가고 산책하고 그런 여유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아직도 그 시대를 그리워하죠. 유럽 사람들은 특히 영국 사람들은 이 시대 그 굿 올드 데이 더 정확히는 엘리자베스 여왕 시기일 겁니다. 그 앞에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것 같습니다. 영국이 이때 식민지가 전 세계에 50 몇 개국 있었나요? 지금 영연방 커먼웰스가 50 몇 개국 되는 거 맞지요? 아마 그때일 겁니다. 이때가 굉장히 잘 살던 시절입니다. 어쨌든 유럽에서는 장식 없는 미술이 그 미국처럼 실용적인 목적에서 생겼다기보다는 뭐라 그럴까요? 미래에 대한 기대감, 그 장식이 없는 것들, 과거에 전통적으로 이어오던 장식에 약간 질려서 이런 장식을 없애는 방식을 택했다고 보시는 게 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어, 에펠탑 만들었을 때 프랑스 사람들이 에펠탑을 그렇게 욕을 많이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이제 시대 분위기가 조금씩 바뀝니다. 에펠탑은 장식도 없고 기계가 흉하게 드러나 있다고 욕을 했지만 이제 이게 1800년대 말 에펠탑이 1883년이니까 이게 한 20년 정도네요. 그 사이에 이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바짝 높아집니다. 예, 그러면서 기계도 자꾸 보니까 아름답네. 그때 윌리엄 모리스는 기계를 만든 건 나쁜 것이라고 얘기했고요. 그 이전에 1850년대 그 영국 사회에서는 기계로 만든 물건은 조악하다, 싸구려다 그렇게 막 얘기했었는데 시대가 바뀌어가지고요. 아주 짧은 시간에 유럽 사회에서도 기계라는 게 미래의 미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시대가 요때입니다. 딱 1900년쯤입니다. 아르누보 후기쯤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좀 이따가 오늘 제가 보여드릴 부분인데요. 1차 대전 전까지, 1차 대전 전까지. 요게 이제 제일 유럽 사회에서 아주 격동적인 시기. 이게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리면서 이 부분을 넘겨버렸더라고요. 어디 갔지? 여기 있구나.
이 부분을 넘겨버렸는데, 이 부분 보시면 제가 지난주에 말을 좀 버벅거렸는데 그거 내용 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저 1800년대 말까지 유럽이 계속 잘 살다가 유럽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서서히 1800년대 말에 유럽의 그 뭐냐 세기 말에 팽배했던 휴거 그 둠스데이요. 하늘에서 불로 이렇게 세상을 뭐라 그럴까 벌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게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2000년 그 1900년으로 넘어갔는데 아무 사건도 안 생기고요. 유럽은 계속 호황입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고요. 그리고 막 그 전 세계를 지배하고 떵떵거리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유럽의 사람들은요,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인간의 시대가 열렸다. 그렇게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500년대 르네상스가 일어났던 이유가 그 신을 극복하잖아요. 극복한 게 아니라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신권이 무너지면서 종교개혁 때문에 그 신권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점점 세상의 중심이 하나님한테서 인간으로 건너오는 중입니다. 한참 건너오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이 하나님이 가졌던 그 전지전능한 권위를 가져올 수 있었던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성 때문입니다. 이렇게 진흙에다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진흙으로 이렇게 아담을 빚어가지고 준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흙만 줬습니다. 흙만 줬는데 마지막으로 입에다가 숨을 후 불어 넣어줬더니 영혼이 생기지 않습니까? 영혼이 성령이 들어와서 영혼이 되는데요. 이게 신의 속성입니다. 인간의 이성이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짐승과 인간을 구분시켜주고 인간의 이성이 만들어낸 것들이 과학과 기술입니다. 기계고요. 그리고 과학과 기계와 기술을 이용해서 세상을 점점 바꾸어 나가는데 이제 인간들이 그 단이 배 밖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그 신락원 유토피아를 인간들이 스스로 만들겠다고 꿈꾸기 시작합니다. 이게 신락원을 만들겠다는 게 그게 유토피아요. 그 방법이 뭐냐면 기계 문명을 이용해서 과학과 기술을 이용해서 기계 문명을 바탕으로 세계를 새롭게 만들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기 정신적으로는 사회주의 혁명, 공산주의 혁명 그런 게 막 일어나는 때입니다. 이게 너무 갑작스럽지만 유럽 사회에서는 딱 2000년이 된 때입니다. 2000년이 되면서 세상이 바뀐 시기입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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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이 과학과 기술을 이용해서 이네들이 근 2, 300년 동안 계속 성공해 왔거든요. 영국이 중국과 전쟁을 할 때, 아편 전쟁 벌였을 때요. 영국이 중국이랑 청나라하고 영국하고 게임이 되는 나라입니까? 이렇게 그 거대한 역사를 가진 저 중국과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온 배 타고 온 몇 명의 군인입니다. 영국인이 배를 타고 저기 홍콩까지 가려면 아마 배 타고 그 시대 기술로는 뭐 한 두 달은 갔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에즈 운하 없으니까 뭐 아프리카 남쪽으로 이렇게 뺑 돌아서 희망봉 돌아서 가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 걸렸을 겁니다. 아시아까지 쳐들어가는데요. 그러면서 가가지고 그 힘 빠진 병사들이 배 몇 척 가지고 온 힘 빠진 병사들이 청나라 군대를 이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청나라 군인들은 이때 당시까지 그 근대화에 뒤졌기 때문에 과학혁명, 산업혁명에 뒤졌기 때문에 영국 상선에서 대포를 쏴야 되는데 그 청나라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에서 도깨비 불이 떨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들이 그 뭐냐 그 폭죽 불꽃놀이 하는 폭죽을 만드는 게 그게 화약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폭탄이 되고 대포가 됐는데 오히려 자기들은 그 대포를 맞으면서 이게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밤하늘에서 갑자기 막 불꽃이 떨어졌는데 하늘에서 도깨비가 내려와가지고 막 집을 불태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미신에 젖어 있죠 아직까지. 이게 전근대 사회입니다. 과학 인간의 이성이 깨어나지 못하고 과거에 젖어 있는 상태. 이 청나라와 영국이 붙은 전쟁은 근대와 전근대의 전쟁이었습니다. 이렇게 국력의 전쟁이 아니라요. 중국이 어떻게 영국에 질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것도 명분도 없는 전쟁입니다. 영국은
자기 나라 아편을 그 마약을 수출하다가 청나라 군대가 아편을 몽땅 불에 태워가지고 바다에 버리니까 그거에 화가 나가지고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 전쟁에서 이겼다고 배상금 받아가고 홍콩까지 뺏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전쟁인데 영국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오로지 과학 기술밖에 없습니다. 일본이 아시아를 쳐들어가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도 과학과 기술밖에 없었고요. 메이지 유신 때문이고 유럽을 부흥하게 만든 그 원인은 성경이 아니라 과학이었습니다. 과학, 인간의 이성, 동물과 차별되는 이성 때문에 유럽이 부흥했다고 믿고 있고요. 이 사람들은 그걸 바탕으로 유토피아를 만들겠다고 노력을 합니다. 예, 20세기로 넘어와서 제가 이 얘기를 한참 드렸는데 미술이 바뀝니다. 이제 그 이전까지 아르누보 때까지 인상파 때까지는 그래도 뭔가 주제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나오고 자연이 나오고 그 동물과 식물이 나오고 풍경이 나오고 뭐 차 마시는 사람 뭐밥 까는 사람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참 그거 넘어가기 전에 제가 유럽 얘기만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요 근대화가 최초의 근대화가를 누구로 보냐면 우리나라는 조선시대까지 그 궁중에 그림 그리는 도화원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왕의 명령을 받, 그 왕의 초상화를 그려주는 일 그런 걸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의 행차도 이런 거 그리고요. 이런 그렸는데 처음으로 민중의 생활을 그린 사람이 그 단원 김홍도 신윤복인가 맞죠? 이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기생의 모습 그리고 머리 감는 거 그리고 이때 그 임금님이 누군지 까먹었네요. 임금님이 그 궁중의 화가들한테 나가서 민중들이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좀 보고 그래라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나가서 이렇게 머리 감는 사람들, 창포물에 머리 감고 있는 거, 그리고 애기들이 뒤에 숨어가지고 막 지켜보고 있고, 그리고 막 저기 양반들이 책 읽다가 뭐 고양이 잡으러 뛰어다니고 하는 그런 그림들 막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이 최초로 왕이 아니라 귀족이 아니라 저기 그 뭐 아니면 정근대적이 뭐냐 용 같은 거 그리고 그런 거 단청 그리고 하지 않고 민중의 생활을 그려서 근대 화가로 분류됩니다. 김홍도 같은 사람들이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소설은 저기 홍길동전 이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홍길동전 뭐 또 뭐가 있지요? 뭐 그렇습니다. 예, 다시 넘어올게요. 이제 유럽에서는 이 근대가 막 발전을 하기 시작하면서 근대의 핵심은 그냥 과학과 이성입니다. 과학과 이성이고 유토피아를 만들겠다는 노력입니다. 이제 그 사람이 등장하지 않고 20세기 1900년대 넘어가자마자 이 사람들이 확 스타일이 바뀌는 게 기계를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기계. 그 둠스데이도 없었고 그리고 새로운 시대에는 이제 새로운 천년 왕국 2000년의 신의 왕국은 끝났고요. 신이 지배하던 세상은 끝났고 새로운 천년은 항상 밀레니엄은 설레는 것 같습니다. 막 우리도 2000년 넘어올 때 전 세계에서 축제를 하고 21세기에는 뭐 어쩌고 막 많은 말이 있었는데 뭐 별로 바뀐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미래는 과학이 지배하는 미래 사회가 만들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과학품이 일어나는데 에디슨이 막 뭐야 전구를 만들고 영화 상영기가 만들어지고 비행기가 막 발명되고 이때가 다 이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1900년대 초의 이야기요. 그리고 또 뭐가 만들어지죠? 막 여러 가지 근대적인 탱크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고요. 요 시대입니다. 그 원자력 같은 게 발견되기도 하고 키리 부인이 발견도 하고 또 이렇게 종의 기원 뭐 그런 게 나올 때기도 합니다. 과학과 기술을 찬양하면서 이 조각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보치오니의 공간 속에서 연속되는 하나의 형태라는 조각 작품이네요. 조각에서 뭔 뜬금없는 로봇가 나왔습니다. 로봇 같기도 하고요. 사람 같기도 한데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추상으로 만들어지는 건 이해가 되는데요. 이 사람들은 미래주의자라고 부릅니다. 미래주의자. 그 21세기에 대한 그 가득한 열망 같은 겁니다. 막 1973년에 우리가 우주에 가보지도 않았는데 미국에서 스타워즈라는 영화를 찍어가지고 미래의 모습을 막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들 미국에서 이제 막 그때 그, 그, 그
달나라에 로켓을 보내면서 막 열광에 차 있을 때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막 보여주면서 영화가 우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우주에서 전쟁을 하는 걸 막 보여주는 그런 역할들을 지금 미술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과학과 기술의 대표적인 아이콘은 전기기관차입니다. 기관차 아니면 엔진이요. 엔진의 특징은 속도입니다. 속도, 속력과 힘입니다. 옛날에는 말들이 끌던 걸 지금 100마력, 200마력의 엔진들이 끌고 있다. 이 사람들이 열광하는 건요. 기계, 과학이고 기계고 기계의 속도와 힘과 에너지 이건 다 뭉뚱그리면 저기 역동적인 것들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빠른 것들을 찬양하고 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작품이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게 추상 미술의 힘과 지금 근육이 울룩불룩 있죠. 그리고 막 달려나가는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속도와 힘을 나타내고 있고 사람이 아니라 기계 형상 비슷하게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계, 속도, 힘 이게 20세기의 미술의 특징입니다. 20세기 초반에. 그리고 또 누구냐 이건 카라 그림 1914년이면 그 저기 1차 대전이 일어날 때입니다. 1차 대전 전까지는 유럽이 굉장히 오만한 때입니다. 과학과 기술에 젖어 있고요. 이 시대 영화를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의 모습이 이 시대의 영화 그 메트로폴리스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걸 보여드릴 방법이 없네요. 막 로버트가 동장하고 미래에는 하늘 뾰족뾰족한 그 건축물이 등장하고 날아다니는 기계가 있고 그 고가도로에서 차들이 쌩쌩 달리는 모습을 이미 이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 또 미래에 대한 모습입니다. 지금 꽃도 없고요, 말도 없고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글자와 자 같은 것들이 등장합니다. 자와 글자. 제가 좋은 그림을 준비를 못했네요. 자라는 건요, 이렇게 기계를 얘기합니다. 기계, 청량하는 기계, 세상을 자로 재는 것, 정밀하게 재는 것. 그리고 아마 이 뒤에 있는 것들은 선언문들일 겁니다.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이 지식인들, 이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혁명 구호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선언들이 있습니다. 21세기에 주도권을 다툰다고 그럴까요? 사회주의, 마르크스 혁명이 일어나고 공산주의 혁명이 있고 그런 성공한 혁명들 말고도 미술가들끼리 무슨 혁명 하면서 이렇게 맨날 반란 일으키고 술 먹고 이렇게 주정뱅이들이 헛소리하는 혁명까지 굉장히 종류가 많았나 봅니다. 이때 알지 못하는 혁명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무슨 혁명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거 움베르토 보치오니 아까 그 조각가인가요? 보치오니 예 맞네요. 마음의 상태 이별이라는 건데요. 지금 여기에서 뭘 그렸는지 알 수가 없죠. 이제 야수파에서 더 나갔습니다. 야수파는 그래도 짐승같이 그랬네. 그래도 사람이 짐승같이는 보였는데 짐승처럼 보이는 사람이라도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짐승 같아 보이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게 지금 뭐냐면 기차를 그린 겁니다. 기차, 전기기관차. 전기기관차는 과학기술의 대표 주자입니다. 산업혁명의 대표기도 하고요. 이 6943은 아마 전기기관차인 남발 겁니다. 기차가 하얀 연기를 내면서 막 달리는지 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 사람들이 보입니까? 혹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기차역에서요, 지금 작별 인사를 하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이 영국의 산업혁명의 가장 대표가 기관차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기차역이기도 합니다. 기차역이라는 건요, 처음으로 등장한 공공시설물입니다. 누구나 탈 수 있는 공공시설물이고요. 철과 유리로 지어진 게 많습니다. 거대한 건축물, 근대시설물입니다. 저기 그 파리에 있는 오르세 미술관 가보시면 쇠와 철골과 유리로 이렇게 지어져 있는데 그 혁명기에 지어진 건물들 거대한 철골과 유리로 지어진 근대 건축물에 과학의 상징인 기차가 달리고 있고 기차가 달리는 레일이라는 건요. 또 철강인데 철강이 중하공업의 대표기도 하지요. 그리고 기차라는 건 시공을 가른다 그럽니까? 시간을 쪼개고 공간을 쪼개서 산을 뚫고 바다를 건너가 버립니다. 이건 과학기술의 결정입니다. 신의 권능을 가진 기계입니다. 이건 지금 요즘 그 시대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신기한 거죠.
이게 사람이 말도 없이 그냥 석탄만 넣으면 연기를 내고 달리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찬양하는 건 사람이 아니라요. 사람이 아니라 자연이 아니라 기계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는 해결이 됐고 또 하나가 뭐냐면 그러면 왜 이따위를 그렸냐는 겁니다. 지금 야수파까지는 뭐 그럭저럭 이해가 됩니다. 야수파 그 사람을 짐승같이 막 울퉁불퉁하게 아니면 더 누구죠? 지난번에 보드리아르 보드리아르라는 거 맨날 까먹습니다. 하여튼 네, 이 그림에서 지금 그림을 가로 세로로 선을 쭉쭉 그어 놨습니다. 분할해 놨죠. 이 세상을 분해하는 거, 가로 세로로 분해하는 건 이건 과학의 방법론입니다. 과학이라는 게 기초가 뭐냐면 세상을 쪼개는 겁니다. 세상을 쪼개고 쪼개고 쪼개서 쪼개지지 않는 원자, 분자를 찾아내는 게 과학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분자를 찾아내고 원자를 찾아내서 이걸 분해하고 재조합하는 거, 분해해서 다시 조합해서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 게 과학입니다. 나무로 치면 나무를 잘라가지고 이 나무와 저 나무를 결합시켜서 교배를 시키는 거예요. 짐승도 큰 짐승과 작은 짐승의 씨앗을 뽑아서 새로운 동물을 만들어내고 유럽 사람들이 하는 과학이 신의 영역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세상에 가장 기본 되는 분자를 뽑아내가지고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는 게 과학의 기본 원리입니다. 이 미술가도 그런 방법을 쓰고 있는 거죠. 세상을 분해해서 재조합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는요. 이게 미래의 미술 표현 방식이라고 본 것 같습니다. 과학적인 방법론입니다. 이것도 유명한 사람 자코모 발라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한 화면 속에다가요 시간을 동시에 넣어놨습니다. 요즘 카메라로 치면 연속으로 착착착착 찍어서 여러 개를 합성해 놓은 것 같은데요. 이 목줄이 찰랑찰랑 하면서 움직이는 게 한꺼번에 여러 시간대가 동시에 들어갔습니다. 과거의 시간이라는 건 딱 고정돼 있고 고정된 시간은 가장 이상화된 시간, 이상적인 시간, 파란 하늘이 있는 낮 시간, 햇빛이 쨍쨍 비치는 가장 밝은 시간을 그렸다면 이 사람은 여러 개의 시간을 동시에 그리면서 발도 여러 개가 나오고요. 목줄도 흔들리고 개 꼬리도 흔들리고 개 다리도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건 미래주의자, 속도를 그린 겁니다. 아마 이게 또 영사기의 발전과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 그 영화 상영기요, 영사기. 이 시대에 등장한 영화관들이요. 이렇게 짧은 영화를 쫙 찍어가지고 필름들로 찍어내는데 아마 그런 데서 영감을 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영화라는 건 또 굉장히 과학기술의 산물이니까요. 과학기술 대표인 영화 상영기가 만들어지고 나서 거의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영화들이 대부분 SF 영화입니다. 달나라 여행 같은 거요.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들, 맨 처음 찍은 게 또 기차의 도착, 과학기술인 기차를 찍고요. 로켓을 타고 우주를 간다, 뭐 이런 걸 찍습니다. 요 시대 유럽 사람들은 거의 그 미래의 과학에 대해서 굉장히 열광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확 시대가 바뀝니다. 제가 이 부분을 지난주에 벌써 말씀드렸긴 했는데 다시 얘기할게요. 이제 유럽 사람들이 막 이렇게 변해가는 와중에 아주 획기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그 유럽 사람들의 그 근간을 흔드는 일, 1차 대전이에요. 1차 대전. 유럽에서 전쟁이라는 게 뭐냐면요. 유럽 사람들한테 전쟁이라는 건 이 이전까지 마지막으로 했던 큰 전쟁은 그냥 나폴레옹하고 싸운 게 답니다. 이렇게 나폴레옹이 점령하고 그 싸운 게 단데요. 나폴레옹 전쟁까지의 가장 큰 과학 기술을 봤자 대포 정도일까요? 총과 대포? 총이나 제대로 있었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말 타고 줄 쥐어서 달려가서 싸우는 게 그 시대의 전쟁이었습니다. 전근대적인 전쟁이요. 몸으로 싸우는 전쟁이요. 물리적으로 몸으로 때리고 치고받고 사람을 죽이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오래 못 갑니다. 이렇게 적장을 목을 따면 전쟁이 끝나기도 하고요. 그런 특징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오랜 세월 동안 이제 전쟁이 유럽 내에는 없었고, 유럽 사람들한테 이 당시에 전쟁은 뭐냐면,
청일 전쟁 같이 아편 전쟁 같은 겁니다. 대개가 식민지를 점령하러 갔을 때 이 사람들 보기에는 야만인들이죠. 청나라조차도 중국조차도 그렇게 대포가 뭔지 잘 몰랐으니까요.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요렇게 아시아, 남쪽 아시아들 이런 데 쳐들어가면 유럽 사람들은 전쟁을 그냥 놀아가면서 이기는 겁니다. 만나질 않으니까요. 멀리서 쏴버리니까 가까이 와야지 그 원주민들이 창이나 활로 싸울 텐데 가까이 가 보기도 전에 먼저 다 죽는 겁니다. 몰살해 버립니다. 그 원주민들이 보기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뭔가 도깨비 불 같은 것들이 와서 원주민들을 다 죽입니다. 그 최근에 제레미 아이언인가 그 사람이 쓴 그 식민지 제국주의들이 저희가 썼던 그 전쟁 점령 방식이 총과 균과 쇠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총과 바이러스요. 바이러스를 가져가서 원주민들을 몰살시키고 총을 가지고 가서 쏴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쇠라는 과학 기술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현지인들이 현혹되게 만드는 거. 사람들이 혹하지요. 뭐 어쨌든 이 유럽 사람들한테 전쟁이라는 건 스포츠입니다. 그냥 영국 사람들한테는요. 와, 우리의 용맹한 군대가 남미에 쳐들어갔는데 과연 며칠 만에 이기고 돌아올까요? 그러면서 축구 경기를 관람하듯이 중계를 합니다. 그래서 뭐 어디 아프리카에 어디를 쳐들어갔는데 한 달 만에 성전보로 올렸습니다. 막 여왕님 군대 만세 이런 식입니다. 프랑스도 쳐들어가면 걔네들은 막 그 최신식 무기와 근대적인 군대 시스템을 가지고 점령지를 아주 손쉽게 금세 점령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이게 기술이라는 게 잔인하다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때까지도 그냥 아이고 전쟁하면 한두 달 만에 이기고 돌아오고 점령하고 참 좋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자기들 내부에서 전쟁이 있을 줄은 몰랐던 거죠. 1914년에 영국과 프랑스가 점령하고 있던 식민지 천하에 독일과 오스트리아와 헝가리와 이 제국들이 뒤늦게 우리도 좀 줘 그리고 뛰어들었다가 독일과 전쟁이 납니다. 그런데요, 이 독일과의 전쟁은 기존의 그 유럽이 했던 전쟁과는 다른 게 식민지 전쟁과는 다른 게 근대와 근대의 전쟁입니다. 저기 청나라 같이 창을 들고 일어난 홍위 그 의병들과 싸우는 그런 아주 어린애하고 싸우는 쉬운 전쟁이 아니라 독일도 과학혁명이 있었고 산업혁명이 있었고 총과 머신건과 탱크로 무장한 군대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그동안 유럽 사람들이 점령했던 사람들은 죄책감을 느끼지 않게도 야만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였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를 점령하면서 유럽 국민들이 별로 죄책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가서 야만인들을 잡아서 이렇게 교화시킨다, 근대화시킨다, 기독교를 전파해주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과학기술을 전해준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대한 죄책감이 전혀 없었던 사람들인데요. 독일과의 전쟁은 다른 게 독일인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이 과학혁명을 했던 독일과 전쟁을 하니까 이게 이전의 전쟁과는 양상이 달라집니다. 처음에 전쟁이 일어나니까 1차 대전이 일어나니까 영국의 그 젊은 사람들이 아빠 엄마 조국을 구하러 갈게요. 그러면서 막 몇천 명이 우르르 나옵니다. 제가 아까 그 책을 보고 있었는데 몇 명인지는 모르겠네요.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기 여름에 시작된 전쟁이요. 여름인가? 배돌이었더라. 몇 달에 못 갈 거라고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기존에 늘 그래왔듯이 식민지 점령하듯이 크리스마스 전에는 자기 아들, 딸들이 돌아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그게 되나요? 독일과의 전쟁은 길어집니다. 이제 영국과 프랑스가 처음으로 만나본 지긋지긋한 전쟁입니다. 이때는 최초의 근대전입니다. 이제 멀리서 탱크와 탱크가 만나고요. 총과 총이 만나고 그리고 이때 등장한 머신건, 기관총입니다. 한꺼번에 몰살시켜버리는 전쟁이기도 하고 비행기가 폭탄을 떨어뜨리는 전쟁입니다.
이제 하늘에서 비행기들이 와서 그 조종사들이 폭탄을 손으로 막 던져버리니까 위에서 떨어지고 총알이 날아오고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방어전을 펼치면서 참호를 팝니다. 파서 그 속에 숨어가지고 그거 철조망 치고 참호 파고 기관총 대고 이렇게 계속 기다리면서 겨울에 많이 얼어 죽고요. 영국에서 1차 대전을 얘기하면은 거의 참호 그 얘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 겨울에 추우니까 그 트렌치 참호를 팠던 그 트렌치에서 입던 옷이 트렌치 코트가 되고 그리고 거기서 얼어 죽은 사람들 아마 전쟁 총마다 죽은 사람보다 얼어 죽은 사람이 더 많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지긋지긋한 전쟁을 겪으면서 영국 사람들, 프랑스 사람들 생각이 바뀝니다. 과학이라는 게 기술이라는 게 야만적인 거구나. 자기들이 죽고 있는 게 기관총 때문이니까요. 그리고 전쟁을 하는데 기독교와 기독교의 만남입니다. 이게 종교라는 게 이게 염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양심이 생기고요. 그리고 이때 그 무당들이 창궐 합니다. 세기말도 지났고 기독교에 대한 믿음도 완전히 붕괴되고요. 이때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이탈하고 그리고 저기 전쟁터에 아들을 보내놓은 엄마 아빠들이 뭘 하냐면요. 무당을 많이 찾아갑니다. 무당 찾아가서 우리로 치면 무당이고 이 사람들은 미디엄요. 영매? 우리 아들 살아있을까요? 죽었을까요? 그거 딸랑딸랑딸랑 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하고 또 이거 보는 게 되게 유행이 됩니다. 유럽 사회에서. 예, 1914년에서 17년 1차 대전은 유럽이 겪어보지 못한 자기들만의 성공의 역사가 무너지는 날입니다. 1500년부터 1900년까지 쌓아왔던 그 이성에 대한 믿음이 깨지는 때입니다. 과학이라는 게 야만적이다라는 믿음이 생기기도 하고 종교가 서서히 종교가 붕괴됐기도 했지만 1차 대전을 전후로 해서 딱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장황하게 드렸는데요. 미술도 여기에 당연히 영향을 받습니다.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거 지난주에 이미 보여드렸는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유럽에서 이제 그 이성에 대한 믿음이 깨지니까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게 그 무의식이요. 이성이라는 게 선생님, 신의 속성입니다. 죄송하지만 예, 여기 뭐가 멈춘 것 같은데 저만 지금 멈췄나요? 다른 분들은 보이세요? 화면이요. 네. 예, 제가 화면을 계속 정지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안 바뀝니까? 네, 지금 선생님 모습도 멈춰 있고요. 바뀌었어요. 멈춰 있죠, 지금. 바뀌고 있어요. 일단 화면이 지금 초현실주의 비둘기밖에 안 보이는데. 어머? 지금 계속 바뀌었어요. 그쵸? 지금까지 화면이 안 바뀌긴 했었는데 응. 선생님이 계속 선생님 모습이 멈춰 있고요. 지금 현재는 선생님 말은 들리십니까? 네, 목소리는 계속 들렸어요. 잠시만요. 그러면 제가 이거 어떡하지? 한번 껐다가 키는 건 어떨까요? 예, 지금 제가 컴퓨터에 지금 시계가 돌고 있습니다. 시계가 돌고 있어서 이거 끄면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네, 그럼 다 나갔다가 들어올까요? 말로 할까요? 그냥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까요? 나갔다 들어올게요. 그림이 중요해요. 네, 알겠습니다. 먼저 보여주신 분이에요.